네, 반갑습니다. 포항에서 누수 탐지업을 하고 있는 포항세일 누수 탐지 대표 최세일입니다. 자, 오늘은 포항시 두호 SK뷰 2단지에서 발생한 베란다 누수 탐지입니다. 이 포항에 이제 두호동에 있는 이 두호 SK뷰는요, 아파트가 지어진 지 한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아파트입니다. 한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쪽에 이제 베란다, 지금 요거 사진에 보다시피 베란다에서 엄청나게 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벽을 기준으로 이쪽은 베란다고요. 여기는 베란다. 이쪽에 안쪽은 이제 주방 천장입니다. 이 주방 천장까지 누수가 발생을 해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시는 분은 이제 저기 혼자서 사시는데 출퇴근하시고 뭐 저 밤에 잠만 주무신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대전에 계신데 이제 누수가 이제 아랫집에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요 부분을 이제 해결하시려고 일단은 저기 그걸 하셨답니다. 누수 탐지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저기 누수 탐지를 받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 한번 제가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보면, 자, 아랫집 상황을 먼저 볼게요. 요 아랫집에는 지금 현재 보면,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주방 천장입니다. 주방 천장. 누수가 이렇게 발생한 게 보이죠. 그죠? 요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옆 벽면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누수 흔적이 보이고요. 그 다음, 요도 이제 이 바깥쪽 외벽 쪽하고 붙어 있는 또 누수 흔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제 거실하고 아니 주방 천장하고 붙어 있는 베란다 쪽에 이렇게 누수 흔적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흔적이 보이고요. 그다음 또 여기에도 지금은 다 말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겠지만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여기 어디냐 그러면 거실 천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스토리를 한번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그랬잖아요. 위층에는 아드님 혼자 사시는 거고, 아랫집은 계속 거주를 하시는데,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누수가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까, 좀 해결해달라. 그래서, 대전에 계시는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검색을 하시죠. 대다수 검색을 하셔가지고, 누수 탐지하는 분을 불렀는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일단은 그분이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누수가 어느 정도 말랐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밖에서 비가 좀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수 탐지를 실시를 하셨답니다. 누수 탐지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위에 어머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제 베란다 배수구 쪽 여기와 또 화장실하고 또 붙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의 배수구 쪽에 뭐 물을 투입해보고 아래쯤에 물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계속 이렇게 탐지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한 시간과 2시간 정도 그 작업을 하신 후에 어머님에게 이제 누수 탐지한 결과를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베란다 방수가 의심이 된다. 두 번째는 빗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지금 현재 빗물은 지금 비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베란다에 방수가 문제라면 이 베란다에 물을 채워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뭐 빗물인 경우는 일단 제껴두고, 만약에 방수가 문제라면 비용 관계가 어떻게 되나 여쭤보셨는데, 뭐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베란다에 만약에 방수를 하게 되면 그 비용 자체가 뭐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장실 방수 금액의 한 2배에 상응하는 정도의 비용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금액을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와, 이 베란다에 지금 만약에 방수가 문제가 확정이 되면 방수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 방수를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 어머님이 막, 뭐 저한테 표현하기로는 뭐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뭐
대전에 계시는 아빠한테도 연락을 하고 또 아드님한테도 연락하고 막 한참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대뜸 물어보시는 게, 사장님 베란다 방수를 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중 상담을 이렇게 해서 금액을 물어보시면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현장 따라 다 다르잖아요. 대략적인 금액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에 우리가 금액을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계속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리고 있지만, 저는 흔히 말하는 그 시공업자들이 하는, 그러니까 뭐 방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철거하고, 화장실 같으면 화장실을 다 철거해가 리모델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저만의 가지고 있는 방수의 기술력으로 깨지 않고도 충분히 방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하면 실제로 다 올 철거, 뭐 새롭게 방수, 또 다시 재시공 이렇게 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방수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방수의 목적은 뭡니까? 아래층 물이 안 떨어지는 게 방수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수 작업을 합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어머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 됐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자, 저는 현장 방문하면 출장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현장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수하는 방법의 금액과 방법을 제안을 해서 마음에 드시면 하시고 안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는요, 그러니까 출장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방문을 해서 방금 보여주신 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피해 상황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랫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영상이 좀 뒤집혔지만 이렇게 봤습니다. 점검구를 통해서. 점검구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영상에 보면 물 탔는 흔적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저기 뭐야, 요 목재가 물이 젖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됐냐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아, 이 집에 어쨌든 윗집에서 베란다 쪽에서 일시적으로 물이 확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재는 다 말랐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영상 또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바로 요 부분을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기, 그죠? 여기하고 나무 목재. 요 부분이 지금, 물이 흘러서 이제 말랐는 것이 이제 보여지죠. 그래서 아랫집도 계속 요래 보면 누수된 흔적들, 이렇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랫집에 가보면 현재는 다 말랐는 상황이에요. 밖에도 비도 오고 있는데. 그럼 빗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다 말랐어요. 그럼 배관도 아니겠죠. 제가 말하는 배관이라는 것은 수도 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오셔가지고 배수 배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배수 배관도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남았는 건 뭐예요? 베란다에 방수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베란다 방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다 깨내고 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습니다. 원인. 모든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 몸에 아픈 것을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되어야지 거기에 맞는 처방이 가서 사람을 다시 재활하거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아파트, 빌라,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물이 새면 물이 새는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배관누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압을 걸어가지고 소리를 듣거나 가스로 위치를 찾아서 그걸 굴착해가 보면 물이 새는 게 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방수는 정확하게 어느 것이 문제가 되가 어떻게 물이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아랫집을 떨어지느냐라는 인과관계나 그 과정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그 뭐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많은 그 뭐 체험이나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방수가 문제되니 다 깨가지고 그냥 새로 합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그렇게 하면 과다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 10여 년간 방수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연구, 분석, 또 철저하게 임상적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윗집에서 방수 진단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예요? 방수적 결함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방수적 결함이 보이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방수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방수 작업은요, 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장님, 방수 작업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병이 나면 만약 사람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똑같은 약을 다 쓰는 건 아니겠죠, 그죠? 똑같은 약 안 씁니다. 사람 따라 쓰는 약이나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현장도 똑같습니다. 현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환경에 맞게 방수 문제에 맞게 뭐 쓰는 방수 자재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화장실에서 발생한 그 이제 화장실이나 베란다에서 발생한 그 방수적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처럼 좀 안타까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와주셨던 누수 탐지사분이 정확한 누수 탐지의 원인을 이제 찾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방수가 추정이 된다, 그리고 비용은 이만큼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고객분이 많이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가서 좀 그 고민을 들어드렸다라는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갖고요.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우리 집에 베란다나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을 하면 꼭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분을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뭐 전국 어디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요. 뭐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이제 있는, 그러니까 뭐 제 같은 경우에는 포항 세일 누수 탐지뿐만 아니고 세일 누수 탐지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는 포항, 경주, 울산, 대구, 부산에 저희들과 저와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정확한 테스트와 진단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재밌는 또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는 더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또 제 누수 탐지사로서의 저의 일과라든지 생활들을 여러분과 함께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세일 누수 탐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